반갑습니다. 전자기학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시간 변화의 이제 전기자기의 시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가 바뀌어서 그 시간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실제로 적용되는 이제 한 예로서 전송선로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송선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다룰 때 이제 전기장의 세기, Electric Field Intensity나 Magnetic Field Intensity, E하고 H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보통 전압파, 전류파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배운 거하고 회로 이론하고가 뭔지 이게 막 섞인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송선로만큼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전송선로도 나중에 이제 구조가 복잡하다든지 뭐 주파수가 높아진다든지 여러 제약이 가해지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필드로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로서 풀어야 되는데, 모델이 간단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전압파, 전류파로 그렇게 이제 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선로라는 말은 전기 에너지와 신호, 목적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먼저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소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로드가 있고 이랬을 때 여기에 전달하는 게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전력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는 이제 그 매개체로 이용되는 이제 그것을 전송선로라고 합니다. 이제 전송선로에는 송신기, 안테나, 뭐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 수력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이제 연결하는 선, 그 다음에 뭐 음향 시스템의 부품들 사이에 연결하는 선로, 케이블 서비스 제공자와 집에 있는 TV 세트 사이에 연결된 선로, 뭐 고주파에서 회로 기판의 부품들 간의 연결선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선로라고 하는데, 이 선로들의 이제 전송선로라고 할 때의 모든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이 부품들이 막 이렇게 있고 선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선로가 파장의 크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선로에 비해서 이 파장이 짧다, 파장이 작다, 혹은 파장에 비해서 선로가 크다, 이제 이런 성질이 모두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요 성질이 바로 이제 그 전자기학으로 풀 건가, 회로 이론을 풀 건가를 이제 이렇게 갈리게 하는 이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로상에서 이 파장이 이렇게 다르다면 전압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자기학으로 풀어야 되지 회로 이론을 적용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책을 보면 앞에 이제 개요나 그런 곳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회로 이론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 회로에서 다루는 이제 뭐 신호가 충분히 파장이 커서 회로상에 이 어떤 선로가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의 모든 점에서 동시에 같은 전압을 가진다. 부품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 선로상에서는 어떤 시각에 같은 전압이나 전류를 가진다. 그런 제약이 돼야만 회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회로가 아주 높은 주파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선이 아주 길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시각에 여기 전압 같은 게 다 달라지죠. 이럴 때는 회로 이론을 쓰지 못하고 전자기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전송선로는 파장이 선로의 길이보다 작다,
혹은 선로의 길이가 파장보다 길다.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전송선로의 물리적인 설명을 이제 해보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뭐 여기 이제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그 전지를 달고 전구를 달고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그것은 아주 짧은 거리인데, 이 거리가 아주 멀다고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넣고 나서 여기에 신호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라는 게 전압파로서 파도가 밀려가듯이 쫙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전압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게 쭉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게 이제 신호가 있고 없고 그 경계를 이제 파면이라, 웨이브 프런트라고 그러죠. 파면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철조, 이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길게 설치하는 이게 뭐 그런 게 있죠. 여기에 어느 곳이 끊어지더라도 어디에서 끊어진지 알 수 있는 게 이런 전송선로의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면 여기에 펄스를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갔다가 끊어진 곳에서 되돌아오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파의 전파 속도를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느 위치에 끊어졌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면이라는 것은 충전돼서 전압을 가지는 부분과 전압을 가지지 않는 중간, 여기 경계이다. 전류도 마찬가지, 전류가 이쪽에서는 흐르는데 이쪽에서는 안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면에서는 이제 전류와 전압이 불연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송선로 해석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송선로를 이렇게 두고 여기 주변에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뭐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고, 마그네틱 필드로부터 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1번이고요. 2번 방법은 여기에 조금 전에 나온 그림처럼 여기 전압파와 이제 전류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델을 잡고 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게 지금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가 복잡해진다거나 주파수가 높아져서 이 방법이 적용하면 무리가 따르게 되면 이제 결국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필드로 풀어야 됩니다.